찌맞춤은 그날 기분대로 한다입니다. 낚시를 대충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그 댓글 올리시는 분들 중에도 대충 저도 대충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대충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렇게 대충 하면서 대충 해도 된다,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문제죠. 뭐 자기 혼자 대충 하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분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건 좀 문제가 됩니다. 뭐 찌맞춤을 할 때 나는 오눈금 내놓는 게 좋다, 그래서 나는 오눈금 스타일이다, 혹은 뭐 나는 6눈금 스타일이다, 혹은 7눈금 스타일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7눈금을 많이 구사하죠. 그 이유는 보통 찌들이 11눈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눈금, 10눈금 정도에 찌면 6눈금으로 구사를 합니다. 물론 5눈금 조법, 옛날에는 오목조법이라고 부르던 방식도 있어요. 이런 낚시 스타일도 있어요. 근데 모든 찌맞춤은 찌의 특성과 구사하는 기법과 상황이죠. 상황. 떡밥에 맞게 그렇게 구사를 하고, 기본적으로 전체 찌톱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상. 왜 그러냐 하면 복원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낚시는 목내림, 되돌림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낚시는 제가 순간 낚시가 아니라 구간 낚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간 낚시는 복원력이 정말 중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가는 솔리드 톱을 사용하는 양글루텐 속고, 또 뭐 양우동 속고, 이런 경우에 복원력에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11분의 8눈금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바람이 불고 톱을 많이 내놓기 어렵다 하면, 예를 들어서 0.8mm의 찌톱으로 11분의 7을 쓰려고 했다면 1.0mm의 찌톱으로 예를 들어서 뭐 11분의 6, 10분의 6 혹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1.2mm 튜브 톱을 가지고 11분의 5를 하기도 합니다. 이 눈금은 작지만 두껍고 공기를 머금은 튜브이기 때문에 복원력은 좋죠. 그래서 찌눈금은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찌눈금 선택 나름의 규칙이 있지요. 네, 전체 3분의 2, 뭐 복원율 고려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몇눈금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래요. 보통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이유가 예전에 내림 하시는 분들이 오눈금 맞춤 뭐 혹은 뭐 면목에 면목 따고 뭐 이렇게 많이 하셨죠. 네. 그거를 하는 것도 실제로 내림 하시는 분들은 원래는 목줄의 눕힘이죠, 눕힘.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고 떡밥 운반이 더 중요해요. 목줄 각도는 찌라시로 조절하면 되죠. 그래서 찌눈금은 멋대로 기분대로가 아니고 그날의 상황과 기법과 선택된 찌의 특성, 그 다음에 바늘의 크기, 무게, 그 다음에 떡밥 이런 것들을 고려해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기존의 찌들이 이걸 다 고려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0.8mm, 1.0, 1.2 보통 뭐 해도 뭐 1.4까지 이 정도 선에서 다 쓰잖아요. 이 안에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내 맘대로라고 하시지만 않으면 돼요. 이런 분들도 제법 많아요. 내 채비는 연중 고정이다. 뭐 본인 낚시에 대한 자부심일 수도 있어요. 나는 뭐 당신들이 채비를 가늘게 하고 저부력을 해도 나는 이 정도 채비로 겨울에도 잡을 수 있다. 뭐 자부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왕이면 최적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제가 본 몇 개의 케이스를 보면 뭐 원줄 2.5호, 목줄 2호 도 저활성에서 된다. 되죠. 네. 됩니다. 특히 잉어 같은 애들은 됩니다. 되고 뭐 잉붕어, 향붕어 이런 애들도 되고 활성 좋으면 고기들이 물고 움직여주면 되죠. 근데 저활성기의 까칠한 곳의 붕어는 이걸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실제로 뭐 요즘 여러분들 많이 다니시는 참샘, 뭐 왕골, 톨게이트, 뭐 용암 뭐 이런 데 있죠. 제가 좀 그래도 아는 곳만 예를 들면 이런 곳에 가서 원줄 2.5호에 목줄 2호 해가지고 뭐 바늘 한 7, 8호 꽂아서 해보십시오. 고부력지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10마리 잡을 동안 한 마리 잡으면 다행입니다. 이게 될 때가 있죠. 이게 되는 곳이 있지 내가 이게 되는 곳만 다닌다고 해서 이게 답이다. 네, 저는 글쎄요입니다.
항상 똑같으면 이게 되겠죠. 제가 연중 같은 저수지 다니기를 여러분들에게 권장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상황 변화를 읽으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시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읽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낚시만 고집을 하면 본인의 한계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동일 낚시터라 할지라도 뭐 단 일주일 만에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줄, 채비, 찌는 나는 그냥 한다가 아니고 맞추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제가 뭐 이때까지 지난 영상들을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난 영상들에 보면 이런 설명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무조건 원줄 1.2호에 목줄 0.6호, 연중, 바늘은 7호, 뭐 찌는 솔리드, 애국심은 이렇게 고집스럽게 지켜야 되지만 이런 거는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도 경험해보면 좋잖아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게 전부인 줄 알죠. 기법이 얼마나 많은데,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뭐 하려고 이걸 고집을 하겠습니까? 다른 걸 해보시면 되죠. 누가 뭘 하지도 않고 내 낚시인데 조금 더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낚시 그냥 되는 대로 한다. 밥 달기가 안 되면 결국 떡밥을 더 만져야 돼요. 더 치대게 되고, 그죠? 투척이 안 되면 모든 낚시를 뻗어 던지게 해야 돼요. 물론 뻗어 던지기가 필요한 낚시도 있어요. 기법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손해가 되죠. 다 손해예요, 손해. 중요한 건 챔질이 강하다. 채비를 두껍게 가야 되고, 초리대를 물에 더 잠궈야 되고, 결국 이러면 낚싯대에 무리가 가죠. 그만큼. 그리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낚시 흐름이 끊깁니다. 즉 상황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낚시해서 30마리 잡았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 이걸 잘했으면 이 사람은 50마리를 잡고 더 완벽하게 구사하면 100마리 그 이상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해서 이만큼 잡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낚시를 잘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저도 상황이 맞춰지면 시간당, 고활성기 때는 시간당 뭐 30수, 40수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더 잘하는 사람은 더 잡겠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면 제법 잘하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 그것보다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내가 좀 더 발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봐요. 낚시를 잘하고 싶다면. 열 번째, 내가 할 줄 아는 기법만 한다. 네. 어차피 이렇게 해도 고기 잘 나오는데, 두 가지죠, 두 가지. 네, 어차피 이렇게 해도 고기 잘 나옴. 뭐, 예를 들면, 깊은 수심 절대 낚시하지 않는 거, 잡어 많은데 안 가는 거, 이거는 그거네, 그죠. 어. 이 깊은 수심 잡어 이것도 기법에 관계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떡밥도 감자떡밥 되는 곳에서만 낚시하고 이런 거. 예. 기법에 제한을 두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런 거죠. 어차피 자기가 되는 데만 다니니까 고기도 잘 나오는 데만 가고 이제 손맛 보러 가고 이제 대물 잡으러 가고 이런 것만 이제 고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장소 제한만 받는 게 아니고 계절도 제한돼요. 계절 제한 받죠. 장소 제한 받죠. 기법 제한 받죠. 기법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하면 관리터는 더더욱 꺼리게 되죠. 관리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잡히는 기법만 이제 고집을 하다 보니까 기법에 대한 이해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런데 기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당연히 양단고이겠죠. 떡밥의 기본 성질, 네, 이걸 이해하고 터치, 크기로 맞추어 가는 연습은 양단고가 최고예요. 가장 기본적인 양단고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예를 들면 세트로 넘어가게 되면 낚시가 계속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어차피 내가 떡밥에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이걸 구사를 하면 세트용 떡밥들은 보통 확산이 좀 있고 푸석푸석한 경우들이 많아요. 얘를 충분히 수분을 먹이고 숙성을 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양단고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세트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훨씬 유익하다. 저는 반드시라고는 말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자기 자유죠. 근데 요즘 보면 뭐 다떼사소이, 누키 세트, 그 다음에 제 영상을 주로 많이 보러 오실 때가 뭐냐면 중통 낚시 보러 많이 오세요. 중통 낚시는 우리 떡붕어 낚시가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입문하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떼사소이는 경기에서 한번 좋은 효과가 입증된 이후부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낚시. 네, 그런 낚시이고, 누끼 세트는
활성이 엄청 떨어졌을 때 집어제에서 목줄까지 간격을 떡밥을 빨리 떨어뜨려서 늘리는 그런 거예요. 사실 눕기 세트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낚시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낚시 이런 1번, 2번 낚시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먹이용 우동이나 글루텐에 대한 특성의 이해도가 없이 이 3번 낚시로 넘어가게 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중통 낚시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중통은 인간 타이머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월 잡고 있기 때문에 낚시를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중통 낚시는 쉬운 낚시는 절대 아닙니다. 함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입문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숙지하고 하려고 입문하는 거죠. 다테사소이는 쉽지 않아요, 원래. 그런데 다테사소이만 구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는 메커니즘 잘 모르겠고 그냥 풀림 없는 탁구공을 달고 고패질을 하다 보면 고기가 달리니까, 이게 뭐 다른 거 뭐 터치 맞추고 이런 거 복잡한 게 안 하고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근데 다테사소이도 터치와 크기, 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양단고를 하지 않고는 제대로 구사할 수가 없죠. 저 사람 다테사소이에서 고기 잘 잡네, 나도 해봐야지.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구사하는 다테사소이는 10%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면,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90%의 노력으로 해야 돼요. 결국 이것도 힘든 낚시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고기 잡는 거에 너무 취하면 안 됩니다. 네. 구사하는 기법이 다양해지면 낚시터 선택의 폭도 당연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계절도 늘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천후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법은 내가 할 줄 아는 것만이 아니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은 속구줄이 양단고, 그 다음에 깊은 수심이면 낚싯대 길이만큼이죠. 초칭 양단고, 그리고 미터 양단고. 낚시는 고활성기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걸 고활성기 때 이제 날 풀리면, 그죠? 고활성기 때 배워가지고 저활성기, 올 연말에 저활성기 넘어갈 때 세트 연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는 부력을 푼수로 계산한다. 그동안 우리 낚시계에서 찌의 부력, 혹은 추의 무게를 다루는 단위는 푼수와 그램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봉돌이죠, 봉돌. 이 봉돌이 보통 이미 있는 무게를 쓰거나 아니면 깎아서 쓰거나,
그죠? 아니면 기존에 있는 호수별로 쓰거나. 이렇게 하니까 푼수는 모르겠고요. 그램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력 측정을 할 때, 부력 측정이 아니죠. 낚시할 때 사용하는 게 편납입니다. 그 편납이 몇 그램인지 몰라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너비 뿐입니다. 이 너비도 뭐 두께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0.25mm 이고 폭은 1.4에서 1.6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 않겠죠, 이 정도 선이면. 그래서 뭐 편납이 되었건 황동 편납이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푼수나 그램으로 찌의 무게가, 찌의 추 있죠? 예, 편납의 무게. 이게 표기가 되어 있는 찌들이 있죠. 그 제작하는 분들이. 그러면 이게 편납 너비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몇 푼이면 몇 센치? 몇 그램이면 몇 센치? 결국 현장에서 쓰려면 너비를 알아야 되는 거지 무게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램이나 푼수는 우리한테는 쓸모가 없어요. 실제로 떡붕어 낚시를 제대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램과 푼수 개념에는 아주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는데 이게 누구한테 필요하냐 하면 찌 제작자들에게 필요해요. 왜? 이분들은 추의 무게를 계산해 가지고 이 부력을 측정하잖아요. 낚시 현장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이거 낚시 어렵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외워 가지고 다시 현장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죠. 그냥 균일한 편납을 사용하고 찌 몸통 있죠? 몸통에 안 지워지는 펜이 있어요. 네임펜이라고. 네임펜으로 몸통에다가 기록해두면 현장에 가서 이거 보고 너비 잘라가지고 감으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낚시 한번 가가지고 네임펜을 가지고 다니세요. 낚시 가서 내가 오늘 이 낚시에서 사용했던 편납 양이면 그날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감고 다음 낚시 가서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찌에 비싼 찌를 뭐 내 거잖아요. 그냥 내가 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0.25mm 내가 쓰는 편납이에요. 뭐 1.6이면 1.6mm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요즘 1.8도 있더라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나한테 맞는 그런 거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 0.25mm 편납 해가지고 뭐 4.2cm 이러면 여러분 대충 보시면 아 편납이 어느 정도 감기는구나 짐작하시죠. 이 낚시에서 몇 푼에는 입질 들어오고 몇 푼 이상은 입질 안 들어오고 몇 푼 이하는 입질 들어오고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낚시에 편하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푼수나 그램은 무게의 단위잖아요. 이거는 제작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결국 너비를 알고 계셔야 돼요. 괜히 이걸 가지고 낚시를 어렵게 하다 보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찌가 어느 정도 부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섣부른 결론에 도달하는 습관. 이거 안 좋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 결론을 내고 결판을 내야 안심이 되니까 낚시할 때도 무엇이 답인지 빨리 확정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섣부른 결론이 나오고 이 사람이 낚시를 제법 제법이죠. 아주는 아니고 제법 잘하는 낚시인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이론이 돼버리는 거죠. 이 이론에 여러 희생양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노지는 감자. 근데 노지의 감자가 더 잘 먹어요. 그렇지만 모든 저수지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노지는 감자. 이것도 편견이 될 수 있죠. 저는 노지에서도 다른 떡밥 씁니다. 그리고 다른 기법도 다 하고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 노지에서 바라케, 양단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양호동 속구찌리 했어요. 노지에서 잘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뭐만 되고 저활성기 저부력이 거의 공식화돼 있었죠. 이것도 아니죠. 낚시 해보시면 알잖아요. 저활성기라고 저부력이 쓰일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양호동 속구찌리는 표준 부력보다 약간 더 높게 쓰기도 해요. 그래야 낚시가 되고 겨울이라도 대류가 심한 곳이면 부력을 올려야 되고 잡어가 있으면 부력을 올려야 되겠죠. 바닥에서는 특히 바닥은 부력이 높아야 돼요. 이런 편견 정말 많아요. 옛날에 보면 묘수 떡밥, 비법 떡밥. 그래서 옛날에 그 경기할 때 보면 집에서 떡밥을 개 가지고 와요. 집에서 떡밥 개 오는 유형. 그 다음에 숙성시켜서 와요. 발효가 되죠. 악취가 나는. 이게 이제 묵은 떡밥을 썼더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떡밥을 묵혀 썼어요. 그래서 오늘 낚시 하다가 할 때 미리 많이 개놓고 일부를 덜어가지고 이제 따로 보관해 두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약간 상한 거죠. 그게 잘 먹는 경우. 그러면서 이게 비법 떡밥. 그 다음에 배합비가 막 절묘하게 맞으면 막 나오고 뭐 이런. 그래서 시중에 뭐 떡밥 보면 떡밥 뭐 황금 배합비 뭐 그런 거 있죠.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맞추면 되죠. 떡밥 터치 고기에게 맞추다 보면 그게 그날의 배합비가 나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낚시하다가
한 마리 잡히면 그게 그날의 답이 돼버리는, 그 상황이 바뀌면 헤매버리는 그런 경우. 또 몽골림 한번 나오면 수심 측정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경우, 아니면 뭐 몽골림 한 번에 바로 쯔라시를 변경해 버리는 경우. 물론 이것 때문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원인들일 수도 있어요. 과집어가 됐거나 떡밥이 흩날리거나 그럴 수 있죠. 그것도 다 생각해야 되죠. 헛방 한번 나면 바로 떡밥 조정 들어가는 거, 이것도 섣부른 거예요. 입질이 없었다, 고기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초기에는 단편적인 판단을 합니다. 초보 시절에는 뭐 더더욱 그렇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무언가가 더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 이제 공부가 되죠. 처음에는 단편적인 판단을 하지만 단편적인 판단이 입체적 판단으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떡밥 크기 하나에서 터치, 하나에서 압력,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떡밥 크기만의 문제인가, 크기의 문제를 목줄의 길이로 조절해야 되는 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잡어의 유무에 따라서 떡밥 크기로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목줄의 길이로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면 길이를 길게 가는 게 좋은가, 짧게 가는 게 좋은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찌의 선택은 맞는가? 그래서 부력은, 찌톱은, 몸통 모양은, 이런 것까지 고려하죠. 벌써 여기에서 나오는 이 경우의 수들이 엄청 늘어나 버렸죠. 처음부터 이거 다 생각하면 머리 아프죠. 그래서 단편적인 것부터 하면서 하나씩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런 걸 다 할 줄 아네,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내 낚시를 구사하면 되니까. 다만 하루에 한두 마리 잡은 거, 뭐 오늘 좀 많이 잡은 거, 그죠? 오늘 좀 폭졸했다, 그러면 내가 답이다, 그게 아니고 오늘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낚시의 무서운 게 이제 헛방이죠. 헛방이 어느 타이밍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헛방의 의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에 설명을 드려도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공부를 좀 더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이걸 가지고 섣부르게 결론 짓기는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낚시는 여기서 굳어지게 됩니다. 네. 필요한 건 뭐냐면요, 결론을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체크. 실력이 좋아질수록 체크 능력도 좋아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선 1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또 생각이 나면 한 100가지 될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다 안 나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부터 한 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낚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고친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대충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뭔가 좀 더 의미 있게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지난 시간의 영상을 수시로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냥 귀로만 들어도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예. 저는 이거를 가르쳐 주는 분이 없었어요. 제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깨져가면서 직접 체득한 거예요. 이 부분들은 기법은 선생님한테 다 배우고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스스로 다 깨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야 자기 낚시가 되니까요. 네, 지금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멋진 낚시를 구사하기 위해서 함께 즐겁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명절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가 이 영상 올릴 때는 뭐 명절이 지났겠네요.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재밌게 낚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